자, 이제 2번 항목을 좀 살펴볼게요. 2번 항목은 간단해요. 실패의 기준, 그리고 실패를 했던 가장 임팩트 있던 경험,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많은 경험이 사실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거를 적어야 될지 되게 혼란이 많이 오거든요. 근데 노력, 그리고 도전하고 뭔가를 이루고 이런 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표현, 후회 없이라는 거를 넣어보세요.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후회를 해본 적이 있느냐, 후회 없이 뭔가를 해본 적이 있느냐. 여러분들의 취준생활도 무조건 다 모든 사람이 합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1년이라는 기간을 정해놓고, 이 기간 동안에는 정말 나는 후회 없이 열심히 노력을 해보겠다 그랬을 때 받아들이는 그 결과랑, 어설프게 해가지고 또 재수하고 사무사하고 이런 것보다는 차이가 분명히 있거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인데, 페이스북 CEO죠. 그 부분이 얘기를 했던 내용이에요. 이분이 하버드 자퇴를 했거든요. 근데 대학을 졸업하지 못했으니까 실패자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니잖아요. 근데 페이스북 CEO 어때요? 실패자인가요? 아니거든요. 이 말은 꼭 새길 수 있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가장 위대한 성공은 실패할 수 있는 자유가 있을 때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면접 때도 표현할 수 있으면 되게 좋은 표현이거든요. 실패할 수 있을 때 자유가 있다. 많이 도전을 할 수 있다. 성공을 하게 되면은 도태되고 게을러진다. 이런 표현의 역설적인 표현이라고 저는 봐서 너무 저는 좋아하는 문구예요. 그래서 한번 반성을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내가 얼마나 후회 없이 도전을 해본 적이 있는가? 그리고 시도조차 하는 그런 소극적인 삶을 살진 않았나?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거를 도전하는 데 있어서 높은 목표를 한번 정해놓고 열심히 올라가고자 했는데 현실적으로 되게 힘들었던 그런 경험들 있죠. 그런 게 다 실패예요. 실패고, 실패를 통해서 뭔가 깨달음이 있다고 하면은 그거는 성공이거든요. 그 부분을 좀 잘 정의를 내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팀 프로젝트 실패, 공모전 실패, 그리고 편입시험, 공무원시험, 세무사시험, 회계사, 사법고시 여러 실패 사례들이 많잖아요. 시험 같은 건 되게 많으실 거고. 왜냐면 20대 초중반 그리고 후반이라고 하면 많이 도전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시험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어서 실패로 할 수 있는 건데, 실패가 저는 항상 주관적인 평가를 내려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의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 실패지만 나는 성공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프 마라톤을 한다고 해봅시다. 도전하고자 하는 건데, 대부분 나는 좀 힘들다, 뚱뚱하니까, 아니면은 되게 뭐 작으니까, 왜소하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고 뭐 이런 일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여기에 참가를 해서 내가 그 결승점에 반드시 들어가겠다는 목표를 내가 세웠다고 하면, 실제 모든 참가자들 중에서 꼴등을 했으면 이게 실패인가요? 나에게는 성공 아닐까요? 내 목표는 분명히 그거를 완주하는 부분이 목표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공이잖아요. 이렇게 좀 생각해 보라는 의미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후회 없이라는 표현이에요. 어떤 실패를 성공으로 뒤바꿀 수 있는 단어가, 저는 후회 없이라는 표현을 저는 과감하게 모두 한번 해보라 이렇게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어떠한 도전도 좋아요. 전 근데 후회 없이 뭔가를 해본 경험이 있다고 하면은 분명히 이거는 가치가 있는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하신 게 있으면 끄집어내서 내세우면 돼요. 실패의 기준은 뭐냐? 저는 이거가 정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실패의 기준은 후회 없이 뭔가를 해봤냐, 해보지 않았냐, 이거를 내 스스로 양심상 평가를 해보고 후회 없이 뭔가를 해봤다. 성공이에요. 그럼 분명히 더 성장할 수 있는 단계가 하나 정도는 올라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이런 걸 생각하고 작성을 해보세요. 요건 하나의 예시인데, 하나 그냥 다 정리를 해가지고 한 번에 보여드릴게요. 실제 이걸로 해서 합격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한번 참고를 해서 한번 보세요. 도입부에 이 실패, 제가 생각하는 실패의 기준은 후회감의 유무다. 이거잖아요. 후회를 하느냐, 후회하지 않느냐. 이 개념이죠.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맨 처음에 도입부로 실패에 대한 기준에 대한 거를 명확하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상황에 대해서. A 대회에 나왔을 때 팀원이랑 같이 도전을 해서 3등이라는 입상을 했어요. 상금까지 받았어요. 그럼 이거는 성공이죠. 성공일 거예요, 분명히. 근데 이 부분은 성공이 아니라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때 미션 자체가 내가 해야 되는 업무가 있는데도 실제 이거를 팀원과의 삐그덕거리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건강도 별로 좀 좋지가 않았고, 이런 핑계가 돼가지고 사실 열심히 안 한 거예요, 스스로가.
근데 여러 가지 팀, 그러니까 서바이벌이나 아니면 이런 토너먼트나 이런 거 대회를 하면 동시에 뭔가를 많이 평가를 하다 보니까 옆 팀에 뭔가 열심히 하고 이런 것들이 보여요. 근데 그분들이 열심히 하는 데에도 자극을 받기도 하지만 마음가짐 자체가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떨어지면 뭐 말지 뭐 이런 생각이었는데 유독 그날 운이 좋아서 아는 주제 하나밖에 모르는데 하나가 출제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아는 대로 잘 이야기해가지고 다른 열심히 노력했던 팀들을 무찌르고 올라가는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노력해서인가요? 아니면 운이 좋아서인가요? 당연히 운이 좋아서인데 이거를 착각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착각을 함으로써 뒤에 내가 B 경험, C 경험, D 경험, 도전일 거예요. 이 도전을 했는데 이런 자만심 때문에 여긴 다 탈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선 탈락에 대한 게 이뤄진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열심히 했다라는 부분이 이런 자만심 때문에 내가 생각했던 열심히 했습니다라고 하는 게 열심히 아니라는 거를 현실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됨으로써 슬럼프에 빠지는 계기가 돼버린 거예요. 운 좋게 성과를 냈던 그 사례가 그런 건데, 그래서 뼈저리게 겉들어 보면은 기대 이상의 성적과 상금을 맨 처음에 받았지만 이거를 되게 누군가에 보면은 잘 꾸미면은 성공이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저는 실패라고 뒤늦게 깨달았다. 이제 뭔가를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실패를 생각하는 게 운이 좋아가지고 성공을 했다. 그리고 후회가 남는 도전이었다. 라고 하게 되면은 결과가 성공이 됐던 실패가 됐던 다 실패라고 생각한다. 제 강조예요. 제 강조. 그러면 성공을 했더라도 내 기준 자체는 후회를 했느냐, 후회를 하지 않았느냐, 이거가 성공, 실패를 나누는 척도가 된 거죠. 이건 되게 중요한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 부분 때문에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아까 B, C, D는 실패했던 사례를 여기에다 나열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성공했던 사례겠죠. E, F, G를 도전을 할 때 결과만 보면은 다 실패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 당시에는 후회 없이 도전을 했기 때문에 예전에 B, C, D 할 때랑 E, F, G를 할 때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 분명히 이거는 가치적인 면에서, 태도적인 면에서 다르다. 그래서 어떤 점을 또 느꼈고, 실제 어떠한 나의 한 단계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다.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서 후회하지 않았다라는 것 때문에 나는 이게 성공이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 단계예요. 이런 후회 없이 뭔가를 해봐야 된다라는 이 도전 정신이라고 하는 부분은 책임감 있게 무언가를 해서 꾸준히 뭔가를 이뤄내는 그런 밑거름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되게 어떻게 보면 전략이에요. 3등 정도? 이건 별로 아닌 거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는 메인 이벤트예요. 메인 성공. 내가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여기에 배치를 함으로써 실제 이 부분 때문에 이런 거를 느꼈고 실제 이런 나의 후회 없이 뭔가를 해본다는 이런 마인드 때문에 가장 큰 내 인생에서 성과를 낼 수 있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지금 현재 이런 게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죠. 과거에 이런 후회를 해본 경험이 밑거름이 돼서 나는 지금 현재 이런 마인드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이다. 이게 결국 메시지예요. 그래서 입사 후에 어떤 힘든 상황이나 이럴 때도 이게 지금 초심이겠죠. 한번 이렇게 경험을 해봄으로써 성과를 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후회 없이 뭔가를 해보는 도전 정신이다. 이런 초심이 잃지 않게끔 입사 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마무리. 이거는 하나의 가이드고 이렇게 해서 합격하신 분들 은근히 많습니다. 무조건 정답이 있고 아니고 이거를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러한 사례가 있고 충분히 이렇게 해서 합격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야기할 때는 두 가지식으로 항상 이야기를 해주시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생각에 대한 걸 항상 먼저 결론부터 항상 말씀을 잘 해주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두 가지씩 표현 다음에는 경험을 근거 그리고 나의 생각, 신념 이런 건데 행동이 있으면은 왜 했지? 그리고 어떻게 과정이 이루어졌지? 이런 것들을 꼭 자세하게 구조화시켜서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았고 꼭 서류 통과하셔가지고 필기시험 잘 보시고 나중에 면접 코칭 때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꼭 IBK 기업은행 잘 마무리하셔가지고 꼭 합격하세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세요. 감사합니다.